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 이틀이 좀 짧다 싶은데요. 본래 출판사라는 게 책을 제작하는 일 이외에도 책이 나오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주말에 처리를 합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 사무실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요. 일요일 저녁인데도 저희 인쇄소에서는 일들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효 출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자들을 설득하였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 지금 생각해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출판사든 저자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릴 때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는 변합니다. 문명도 변하고요. 삶의 환경이나 철학도 변하죠. 그런데 한 번 굳은 사람의 고정관념은 북한산 인수공처럼 견고합니다. 책을 출간하려는 그 저자들이나 출판사의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들은 그 고정관념을 버릴 때 더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임대출판이 성공은 못했지만 저자들이 그 고정관념이나 환상을 깨뜨리는 데는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어떤 책이 100세를 찍었다고 하면요, 출판 비용을 투자한 출판사가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저자는 인세 몇 프로를 받을 뿐이고요. 반대로 저자가 직접 출판비를 투자하였다면 수익 대부분은 저자 몫이 되겠죠. 서인세를 받고 자신의 책이 나와야만 저자로서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도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야 저자의 생계가 달려있기도 하였으니 출판사에 휘둘려가며 형편없는 인세로 이제 책을 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요즘 저자들은 예전처럼 인세에 매달릴 만큼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스펙이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판사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가불시대는 지났죠. 그동안 인세 그 의존의식이 저자의 원고 평가를 형편없이 낮춰왔던 것이죠. 물론 저자의 출판 상황에 따라서는 인쇄 출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찾아서 깨라.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세가 아닌 판매 수익을 저자들은 이제 고려를 해보자는 것이죠. 출간 상담을 해보면 여전히 인세에 목말라하는 저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제 앞에서 절대 자기는 돈 내고 출판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좀 씁쓸하죠. 책을 출간하자면요, 자신이 비용을 지불 안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판 비용을 상정 안 했을지언정 무료 출판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이 나오려면 우선 사람이 움직여야 하죠. 사람이 움직이면 그건 바로 인건비잖아요. 종이책을 출간하는데 그 비싼 종이를 누가 거저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다 인쇄 판대 제작비, 인쇄비, 제본비, 우송비, 유통비 등 책은 제작에서부터 탄생 이후까지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자가 책을 주문하면요, 누가 무료로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포장이나 우송비도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비록 저자가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책을 출간하였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리고 어디선가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출판사 비용으로 출판해야만 저자의 원고나 저자로서의 자존심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저자가 출판비를 투자한 책이라고 해서 판매가 저조한 것도 아닙니다. 출판비를 누가 투자했느냐는 독자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책을 구매할 때 이 책이 자기 출판으로 나온 책인지 기획 출판으로 나온 책인지 구분해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독자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사항들이죠. 베스트셀러는 원고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잘 맞아떨어질 때 탄생한다고 봅니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원고의 주체인 저자일까요? 아니면 출판사일까요? 몇 해 전 900세 이상 찍은 모 스님이 그 스님의 베스트셀러는 저자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출판사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스님 책이 나오기 전 그 스님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벌써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베스트셀러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매절 계약으로 인쇄 수억 원을 놓친 어느 아동 도서 그 작가 문제도 내내 출판사를 뜨겁게 달고 있었죠. 이렇게 볼 때 인쇄만 고집한 저자라면 엄청난 것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였던 CEO 출판에서는 저자에게 인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수익이 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출판사의 유통이나 홍보 및 판매 역량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인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 같은 작가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저자들한테 한 얘기는 CEO 출판은 차선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자신의 원고 출간을 안 받아줘서 차선책으로 CEO 출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저자가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경영하는 출판이라고 저는 저자들에게 말했죠. 수동적인 저자가 아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의식이 충만한 저자에게 유익한 출판 형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CEO 출판은 사실 1, 2천부 판매에서 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10세, 20세, 100세 등 인쇄를 거듭할 때 CEO 출판이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CEO 출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저자들을 설득하였던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CEO 출판을 제가 운영하면서 조정래 선생님 같은 분이 CEO 출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느 국회의원인 저자에게 잘 팔리는 책이 있어서 인쇄가 아닌 책 판매 수익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정치 후원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좀 덜어지겠죠. 요즘 국회의원들은 SNS를 통해 독자들과 매일 소통을 합니다. 지명도도 있거니와 책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죠. 예컨대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우가 약 194만 명입니다. 조국 전 장관님은요 약 106만 팔로우를 거느렸습니다. 몇 달 전 조 전 장관님 책 조국의 시간이 70만 부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대형 출판사에서 철저하게 기획한 것으로 아는데요.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 만일 조 전 장관님이 CEO 출판처럼 인쇄가 아닌 판매 수익의 55%를 받았다면 엄청난 수익을 받았겠죠. 물론 인쇄 10%만 받아도 70만 부면 엄청나죠. 그 인쇄가.
조 전 장관님의 경우 자신이 자비 출판을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팔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고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니까요. 이런 능력을 갖춘 분이 뭐 이제 그 자비 출판을 한다고 해도 책 판매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죠. 따라서 저자의 인지도나知名도가 높을수록 CEO 출판이 유리할 수 있죠. 조정래 작가, 뭐 황석영 작가, 또 공지영 작가, 뭐 위예수 작가, 신경수 작가 등은 아무리 무명 출판사에서 자비로 출간을 해도 순전히 작가 역량으로 금세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100% CEO 출판이 유리하겠지만 또 출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제나 수익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CEO 출판을 기획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꿈이 있었습니다. CEO 출판은 출판의 꿈과 희망을 품고 서로 도전한다는 좀 더 높은 목표의 출판 시스템이었죠. 따라서 출판사와 저자가 윈윈이라는 성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책이 최소 몇만 부는 팔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출판을 했든 책이 2, 3천 부 판매하는 데 그쳤다면요, 저자든 출판사든 그다지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그 물건에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물건이든 숱하게 팔려야 흡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나름이겠지만 어떤 상점에서 물건 1000개 팔았다고 해서 얼마나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판매량이 적어도 제작 비용 혹은 투자 비용을 만회하고 일부라도 남는다면 열악한 출판 시장에서 그도 아주 만족한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CEO 출판에서는 저자 수익률이 있으니 어느 정도 노력한다면 자비 출판의 그 비용 보전 및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셈이었죠. 다시 말하면 자비로 출판한 책이 판매되면 그 수익을 저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일부만 팔려도 자비 출판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CEO 출판에서는 저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성 있는 원고와 좀 더 다양한 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판매 수익을 저자에게 돌리는 대신 판매 가능성 높은 원고를 확보함으로써 출판사 입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CEO 출판의 기획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2, 3년 전이었을 겁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 홍성대 선생님, 그 유명한 수학의 정석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와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태어난 지 벌써 5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팔린 책만 해도 4,600만 권, 4,600만 부. 우리나라에서 최고 베스트셀러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출판사라는 사람들이나 저자들이나 가슴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팔린 수학의 정석을요, 한 권씩 쌓아서 이렇게 올리면 8,848m인 에베레스트산 156개에 해당하는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됩니까? 이 기사는 그 50년이라는 긴 세월이나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 지금이야 완벽한 책이 되었겠지만 5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정과 교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을까도 싶었고요. CEO 출판을 기획하면서 저는 이 수학의 정석 같은 원고를 만나기를 꿈꿨죠. 베스트셀러는 물론이요, 오랜 세월 꾸준히 팔리는 이런 책이 CEO 출판과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이 양껏 팔리게 되면 저자가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저술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저자의 출판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 CEO 출판이라고 생각했었죠. CEO 출판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요, 두 남자 저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어책 저자들인데 출간 상담차 온 것이죠. 저자들은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비출판이 아닌 인쇄계약 출판사 비용으로 출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쉽게 자신들이 독자들을 만들어 홍보도 직접 할 뿐만 아니라 책 또한 직접 판매도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들은 9% 이내의 인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15권 중에 한 권은 1년 만에 5만 권, 또 한 권은 몇 년 동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20만 권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인세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CEO 출판을 알게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만일 CEO 출판 시스템에서 그 정도 팔렸다면 저자들은 출판사가 차지하였을 그 이상의 수익을 차지했겠죠. 물론 책 판매는 출판사의 그런 역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출판사 역량이 뛰어나고 광고를 쏟아 부어도요, 독자에게 호소력이 없으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출판사 역량이 아닌 저자의 힘이 크게 작용해서 글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CEO 출판을 할 때 저자들이 CEO 출판을 출간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CEO 출판으로 의뢰한 원고들을 엄선해서 이 시스템을 제공을 했다면 실패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르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한지 잘 모르는 저자들은 여전히 자비출판으로서의 저자 위치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저자의 출판비 투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요. 이는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배짱을 부려도 되지만 저자가 출판비를 낸다는 자비출판 고정관념에서 주눅이 들다 보니까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었죠. 당시 CEO 출판 시스템 아래에서는 아무리 출판비를 저자가 투자해도 원고 선택은 출판사가 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원고마다 다 CEO 출판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책 정가의 55% 수익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저자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이 발상 자체가 해드림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출판에 대해 조금 아는 저자라면 바로 환호성을 터뜨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일 또 다른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가 CEO 출판 시스템을 지속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 저자들 책을 출간한 출판사들처럼 책 판매 수익은 출판사가 갖고 저자에게는 일정한 인세를 지급하는 게 출판사로서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었으니까요. CEO 출판 시스템은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건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다만 이 시스템에서 기대하던 대박이 안 터져서 엄청난 효과를 본 저자가 없고 작은 출판사로서의 환경이나 이 시스템이 탄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오는 운영상 미숙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한다면 CEO 출판 시스템이
우리나라 출판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CEO 출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저자에게 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예전의 CEO 출판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재 그 자비 출판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CEO 출판이라는 말 대신 여기서는 자비 출판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원고가 출간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때 직접 투자해서 자비 출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드림 출판사에서는 현재 해드림 그 자비 출판의 경우에는 저자에게 책 정가의 40%를 지급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매 가능성이 충분한데 저자의 낮은 지명도를 이유로 인세가 낮을 때 자비 출판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40%를 받으니까요. 매절 계약을 통해 그 저자 위치가 염려스러울 때도 CEO 이런 자비 출판이 유리합니다. 저자가 또 그 언론 홍보 매체 이용이 수월하거나 카페, 블로그, SNS 등 넓은 그 커뮤니티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본 판매량을 자신할 때는 거기서도 자비 출판이 유리하죠. 진정한 베스트셀러에 도전하고 싶을 때 CEO 출판을 하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인세를 받고 출판사에 맡겨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 수익이 출판사에 귀속되지만 자비 출판사에서는 저자에게 귀속이 되니까요.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등 저자의 역량이 책 판매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면요, 인쇄 출판보다 자비 출판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출판도 투자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건요, 자비 출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 책에 투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 문화의 새로운 환경이 지금 모색되고 있죠. 텀블벅에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처럼 투자를 받아서 출간을 하는 것이죠. 출판사로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자본력이 부족해서 기획 출간할 수 없는 출판사도 우리나라에 상당할 것입니다. 영세한 출판사에서는 출판 부수를 규모 있게 잡아야 할 경우 초기 비용이 꽤 부담되는 기획 출판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저자가 아니라도요, 자금 여유가 있다면 판매 가능성 높은 원고를 가진 저자에게 투자하거나 대량 판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원고가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 망설이는 경우, 그런 투자자를 찾아보는 것도 출판의 한 형태가 되겠죠. 인세의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저자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출간에 투자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우 그만한 영광과 또 부와 명예가 따르겠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면 돈 버는 자체에 그치지만 마치 영화에 투자했듯이 출판에 투자해서 성공하면 명예와 독자의 사랑도 주어지겠죠. 일본 베스트셀러 저자죠. 우리나라에서 출간해서 아마 100만 부 이상을 팔렸을 미움받을 용기, 기억나시죠? 책. 이 책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출간됐는데 대박을 터뜨린 경우입니다. T라는 회사에서 이 책의 초기 제작비 가운데 약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출판사가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100만 부를 판매하면 추적 매출 가운데 투자사 및 출판사 순이익이 40%, 약 53억 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 사례는 영세한 출판계에 펀드가 새로운 투자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였죠. 외부 자금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델을 출판에도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이 출판에서는 초기 투자금을 받아서 충분한 제작 비용과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쓴 게 흥행의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의 출간이라도 이를 충분히 벤치마킹해 볼 수가 있죠. 책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면 이런 책은 베스트셀러 플러스 스터디셀러가 될 공산이 큽니다. 우리 해드림 출판사도 이런 투자자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책이 만약에 100만 부가 팔리면 저자가 받는 인세는 얼마나 될까요? CEO 출판하면서 책이 100만 부 정도 팔리면 저자가 얼마나 벌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CEO 출판은 출판사에서 직접 기획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해드림 출판사에서 직접 기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했던 시스템이라 당연히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삐그덕 거렸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 자신이 적응을 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지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아파한 것이죠. 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스스로 예민해져서 판매량과 재고량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수만 종의 책을 취급하는 대형 서점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100% 일치를 이루기가 애초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그런 걸 생각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CEO 출판 자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쉽게 풀릴 일도 괜한 오해를 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됐죠. 회사 내부 우리 회사 해드림 출판사 내부의 치부조차 드러나서 자존심이 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물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쉽습니다만은 어떤 물건이든 제작비라는 게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물건 1, 2천 개 팔았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책 정가가 15,000원 하는데 1000부를 팔았다고 하면 자비출판 제작비를 건지고 한 200-300 정도 수익이 될까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1000부를 팔았을 때요. 사실은 출판비만 건져도 큰 수확인 경우가 우리 출판 시장의 현실이죠. 출판비만 건진다 해도 저자로서 계속 도전할 여지는 충분히 있잖아요. 책 정가의 55%를 지급했던 CEO 출판에서 책 정가가 얼마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2세부터 1000부 판매하는데 한 300만원씩 돌아온다면 가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00부 팔리면 3천만원, 3만부 팔리면 1억 정도, 그리고 10만부 팔리면 4억 정도, 100만부 팔리면 40억인가요? 이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대략 감으로 잡아본 수치입니다. 책 정가가 15,000원일 때 10개월 만에 만약에 100만 부가 팔렸다면 그런 저자 있었죠. 그 책이 만약에 CEO 출판이었다면 10개월 만에 한 30억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CEO 출판이 꿈꾸는 판매량도 1-2천 부 판매가 아니고 이런 판매량으로는 출판사와 저자가 위닝한
윈윈한다는 그런 상황은 못 되니까요. 애초 저자가 뭐 1, 2천부 판매를 목표로 출간을 했다면 굳이 단가 같은 것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1천부 출간해서 제작비 건질 만큼만 팔려도 사실 괜찮은 일이니까요. 또 제작비 일부만 건져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가치, 또 혹은 책 출간이라는 가치, 혹은 프로필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자라는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저자들은 원고도 안 보여준 채 책이 출간되어 판매되었을 때 그 책 한 권당 그 수익을 먼저 따지거나, 천부 판매되었을 때 저자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먼저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대뜸 그런 것부터 따지는 저자들이 그때 당시 좀 있었죠. 1, 2천부 판매되다 그치면 CEO 출판의 의미도 떨어질 것이고요. 도전이나 꿈, 희망이라는 이런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 천부 팔리는데 도전하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이런 거는 좀 부질없는 일이니까요. 책 출간 자체 가치는 차지하고 1천부 정도로 끝나면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별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구매가 늘면서 출판사가 부담하는 책 할인율이 또 다소 높아졌습니다. 예전에야 독자가 서점에 가서 책을 직접 구입하였지만 서점은 그때 직접 독자가 서점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면 서점은 별도로 배송료가 지불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 판매가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배송료가 생기게 되어서 서점 할인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죠. 요즘 택배를 보면 가장 가벼운 것 하나 보내는데 거의 한 3,000원 정도 수준 되죠. 서점은 자기 목 범위 내에서 또 독자들에게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간이 나가자마자 10% 할인해서 판매가 되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서점에서 얼마를 팔든, 얼마를 할인해서 팔든 출판사에서는 그 계약된 수익을 정산을 하고 출판사는 또 그것을 저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송료 등으로 할인율이 높으니까 저자 입장에서도 정가를 다소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책값이 좀 싸죠. 해드립 출판사는 파주에 거래하는 배본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모든 책들이 보관과 유통을 맡아서 해주죠. 따라서 우리는 매월 이 적지 않은 비용을 그 배본처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 팔리는 책을 저희가 한정없이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자들은 잘 모르죠. 출판사 규모가 있어서 배본을 직접 하거나 자체 배본사가 있다고 해도 책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데는 일정한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히오 출판을 운영하면서 가장 뼈저린 실수를 한 것이 바로 보관하고 유통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행을 했던 것이죠. 히오 출판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임대 출판이니 CEO 출판 시스템이니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시스템이 실패한 원인을 짚어보면서 출판의
또 이런저런 모습들을 함께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